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조선일보의 최재혁 사회부장인데요. 조선 칼럼에서 제목이 이재명의 겨울입니다. 부제목은요, 분당 개발비리 의혹 제기한 21년 전 이재명 변호사 대장동 수사 대상돼, 정진상 김용 구속 후에도 이 대표 검찰 사실 조작, 내달 중앙지검 소환으로 최대 위기 맞을 듯 다른 사건 수사도 안 끝나, 이런 제목인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처음 본 곳은 2001년 가을 성남에서였다. 당시 성남은 분당 백궁 정자지구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으로 들썩거렸다. 이재명 변호사의 제기하고 끌고 나가던 이슈였다. 그의 목표는 분명해 보였다. 국민회의 출신인 당시 성남시장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취재 경쟁이 불붙었고 어느 일요일 길거리에서 서로 부시시한 얼굴로 만난 기억이 난다. 평범한 변호사였지만 집요함이 느껴졌다. 그때 성남시장이던 인사는 2002년 재선에 실패한 뒤 결국 검찰 수사로 처벌받았다. 이 대표는 2006년 성남시장 도전에 실패했다가 2010년 선거에서 뜻을 이룬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민주당은 지지층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이는 이듬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선전이라는 결과로 이어진다. 특히 수도권이 두드러졌다. 그의 당선 소식을 접하고 이 변호사에게 운이 따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 포퓰리즘의 사회주의적 색채까지 가미한 논쟁적 정책으로 존재를 알리더니 지난 대선에선 재수 끝에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됐다. 이 대표보다 더 극적인 정치 역정이 있을까 싶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 이면을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통해 알게 됐다는 점이다. 이 대표에게는 2010년부터 정진상, 김용, 유동규 등 3인방 체제가 갖춰졌다고 한다. 정진상은 성남시에서 정책을 맡고 시의원이었던 김용은 성남시 의를 책임지며 유동규는 위례 대장동 등 돈이 되는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구조였다. 이 세 명은 성남 시민단체나 분당 아파트 리모델링계 업계에서 활동하던 이들이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 되기 전 그저 그런 변호사일 때부터 인연을 맺었다고 한다. 지난 대선의 결과가 달랐다면 3인방과 그 주변에선 청와대와 정부의 요직이 쏟아져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유동규 전 성남도계공 본부장은 작년 10월에 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정진상 민주당 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최근 잇따라 구속됐다. 유동규와 민간사업자 남욱 씨가 입을 열면서 문재인 정부 때 친정권 성향 검사들이 유동규 손까지 책임을 물었던 사건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다. 남욱이 법정에서 각종 선거 지원금과 뇌물 명목으로 유동규에게 제공했고 이게 정진상 등에게 건너갔다고 들었다고 증언한 액수가 40억 원이 넘는다. 천화동인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수익금 중 428억 원을 3인방 몫으로 인정했다는 복수의 진술도 확보됐다. 법원이 혐의를 인정하면 모두 적지 않은 형을 살아야 할 처지다. 이제 서울중앙지검의 칼은 이 대표에게 향하고 있다. 법원은 이 대표와 가족들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을 내주기 시작했다.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조사 기간은 45일이고 현장 검증 등 본격 조사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에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국조 때문에 내년 1월까지 국회가 열려 있으면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은 유지된다. 이 대표 처지에서는 좀 더 오래 방탄막을 유지하고 정부 여당으로선 준예산 사태를 막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는 예산안 처리 이후에 이 대표 소환 등이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는 의미다. 검찰로서도 수사상 돌발 변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국회 일정을 고려할 것으로 본다. 169석을 가진 거대 야당의 대표를 대장동 같은 대형 사건으로 소환한다는 것은 기소를 전제로 한다고 보는 게 당연하다. 이 대표가 출두를 거부하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날아올 것이라는 시나리오는 야당에서도 나온다. 이 대표 소환과 구속영장 청구가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많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성남지청과 쌍방울 그룹 유착 의혹 사건 수원지검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인들은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2번, 3번 부결하긴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대표에게 이번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길고 험난할 것이다. 그는 계좌 추적 소식에 쇼를 하고 있다. 언제든 털어보려고 했다. 측근 3인방의 비리 혐의가 드러난 것은 형님 아우하던 카르텔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10년 넘게 그들과 명함을 같이 했다. 21년 전 30대였던 변호사 이재명의 얼굴이 문득 떠오른다. 네, 이렇게 글을 맺었는데요. 최재혁 사회부장과 21년 전 이재명 그저 그런 변호사 시절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의 목표가 성남시장이었는데 눈동자 이런 게 좀 뭐 집요함이 느껴졌다는 건데요. 그때부터. 그런데 이때 이제 정진상, 유동규, 김용 이렇게 다 3인방 체제가 갖춰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때부터. 저는 그저 그런 변호사를 자기 힘으로 운이 좋아서, 이분은 이제 최재혁 사회부장은 운이 좋아 정치인이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저는 운이 좋은 것도 운이 좋은 거지만 정진상이 캐스팅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진상은 경기 동부연합 등 주사파 등 이런 쪽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준간첩 내지는 간첩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의심하는데요. 간첩,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북한에서 포섭된 간첩 아니면 준간첩, 이건 뭐냐면 간첩에 포섭된, 간첩한테 포섭된, 자 그게 이제 뭐 돈으로 포섭됐거나 아니면 약점을 이용해서 협박으로 포섭됐거나 하여튼 준간첩에 준하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의심을 하는데요. 추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재명 내지는 뭐 쓸만한 사람을 캐스팅해서 미래의 지도자감으로 만들자. 그 자금과 조직은 뭐 우리가 된다. 그게 이제 경기 동부연합도 있고 간첩 조직도 있고 뭐 북한에서 직접 돈과 자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죠. 이제 북한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이제 대한민국을 접수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려면은 대통령을 미리서부터, 대통령 될 사람을 포섭하기는 어렵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이 때 대선 나가려고 그럴 때 포섭하려고 그러면 포섭 당하겠습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저 그런 변호사일 때 미리 침투해서 미리 포섭해서 키우는 거죠. 이게 정치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그 성남시장 먼저 만들고 돈을 처음엔 밀어주다가 거기서 돈을 자생적으로 정진상과 유동규, 김용이 합작해서 돈 되는 프로젝트를 따잖아요. 이제 대장동, 위례신도시 이런 거.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미리 돈 대준데 또 이제 원금 상환 비슷하게, 그게 이제 대북 송금 이런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처음엔 북한에서 돈 대주고 조직 대주고, 그러니까 돈을 성남시장 시켜줬더니 돈을 먹었어. 그럼 먹으니까 아와씨 토해내. 그래서 돈 갖다 주려고 태협을 통해서 이제 일부 줬다는 거 아닙니까? 주고 이제 더 줄래다가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그리고 이제 경기지사 시절에 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북한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면 아예 이게 저기 나왔잖아요. 1년 내에 고려연방제로 간다는 게 목표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정광훈 목사님도 첩보를 입수하고 광화문 연설에서 했는데요. 간신히 자유대한민국이 살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지켜주신 건데요. 부정선거를 했는데도 0.7%로 간신히 이제 우리가 막았는데, 북한에서 이재명을 포기할 것이냐? 포기할까요? 간첩들이 이재명을 포기할까요? 경기동부연합이 포기할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몇십 년, 작게 봐서 10여 년, 크게 보면 20몇 년을 이재명을 키우느라고 돈과 자금이 들어갔고 시간이 들어갔고 조직이 들어갔는데, 자 이제 대통령 코앞에 왔는데 이렇게 검찰에서 소환당한다고 포기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태원 사건이 벌어졌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것도 이제 추측인데, 그럼 이태원 사고 했는데 이걸로 뒤집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뒤집질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애국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때 한 번 당하지 2번 당하느냐, 그래서 지금 간신히 막고 있는데, 그러면 그대로 포기할까요? 그리고 검찰에 들어가서 징역형 사는 이재명을 그냥 놔둘까요? 저는 안 놔둔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무시무시한 계획은 계속될 거다. 제2, 제3의 이태원이 사고 같은 게 발생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식으로, 예를 들어 다음에 총선 얼마 안 남았거든요. 총선까지 질질질 끌 겁니다. 이제 재판을 질질질질 끌고, 어차피 재판은 이제 끌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총선에서 부정선거에서 또 180석 압승. 그러면요 검찰이고 뭐고 힘이 쫙 빠지죠. 윤석열 대통령도 힘이 쫙 빠집니다. 재판하는 법원도요 벌벌벌벌 떨게 돼 있어요. 이재명한테 떱니다. 이재명이가 그때서부터 뭐 가진 수를 써서라도 대법관인 권순일도 돈으로 삶아가지고 유죄를 무죄로 만든 놈인데, 아니 자기 이거 그대로 순순히 감옥 갈까요? 저는 감옥 안 가게 무슨 짓이든지 한다고 보는데요.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쪽이라는 건 자유우파 세력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 세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속전속결로요, 시간 끌면 또 당하니까 속전속결로 빨리 잡아 쳐넣어야 됩니다. 그 길만이 윤석열 대통령이 살고 임기 채우는 길이고, 그래 그 길만이 자유대한민국을 구출하는 길이에요. 여기서 시간 더 끌다가는요 제2, 제3의 이태원 사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한 제2의 세월호 사건으로 위한 박근혜 대통령 몰아내기 코앞에 와 있다고 봅니다. 무슨 수를 쓸 겁니다. 그게 부정선거까지 다 이어질 겁니다. 그대로 당할 거예요? 안 돼요. 지금
지금 빨리 12월 달 내에 국회 체포동의 아니고 뭐고 나발이고 그냥 체포해야 돼요. 무슨 놈은 이제 시간을 끌어요. 그냥 체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만이 민주주의 사는 길인데, 여기 저 하나의 만평을 또 소개해드리면요. 자유일보에는 만평 그린 사람이 두 분이 계시죠. 차명진하고 스프링 레볼루션이라는 봄의 혁명이라고 쓰는 작가가 있는데, 오늘은 스프링 레볼루션이라고 쓰는 작가의 만평 보시겠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로 동해 앞바다에서 이재명이 절절절절 매면서 배는 난파선이죠. 구멍이 났는데 물을 막 빼내면서 별짓을 다 하면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낑낑 소리가 나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낙연이 낚시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뷰엑스하는 저 뷰신 이런 소리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무너져라. 그러면 내가 건져 올리리라가 아니라 내가 건너갈 것이다. 이러고 낚시질을 하고 있다. 이런 건데, 그런데 침몰하는 민주당 호에 달았습니다. 민주당들은 같이 침몰할 것이다. 이렇게 달았는데요. 자, 요런 시나리오로 갈까요? 이재명은 침몰하기 직전에 그냥 순순히 침몰할까요? 아니면 별짓을 다 할까요? 저는 별짓 다 한다고 봅니다. 물귀신 작전 내지는 나라 팔아먹기, 그 부정선거 별짓 다 해가지고 버틸 것이다. 별짓 다 하게 냅두면 안 된다. 시간을 주면 안 된다. 반칙왕에게 반칙할 시간을 주면 안 된다. 빨리 잡아서 쳐넣어야 된다. 김일 선수가 마지막엔 박치기로 반칙왕들을 깨부수잖아요. 그 박치기를 안 하면은 그냥 순순히 그냥 그 룰대로, 박치기도 원래 반칙이에요. 그렇죠. 반칙인데 그 반칙으로 박치기를 하면은 카운트를 세요. 그러나 또 받고, 그러나 그걸로 당장 반칙패할 수는 없거든요. 카운트 세잖아요. 결국은 이긴다. 전속결로 지금 박치기 할 때다. 박치기는 뭡니까? 그냥 이재명 잡아 쳐넣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반칙왕은요, 정식 룰대로 시간대로 가다가는 당합니다. 당해요. 자, 제발 박치기 갑시다. 대리 받아내!